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 그 선택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그날, 한 여인은 남편 집안에서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추위에 떨며 폐가에 기대 앉은 그녀에게 유일한 생계선은 시아버지가 얼굴을 향해 내던진 지저분한 누더기 옷 한 벌뿐이었죠.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깨진 사기 조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리를 스친 것은 시아버지가 옷을 던지며 보낸 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이상한 열정,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전하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수수께끼부터 풀어야 한다. 결심한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 더러운 누더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상상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때와 땀으로 범벅된 헝겊 조각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한편의 복수극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적의 시작이었을까? 그녀를 파멸로 몰았던 사람들은 그저 비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쫓은 한 여인의 손안에 이제 그들의 운명 전체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이름은 서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치욕의 누더기에서 시작되어 한 왕국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서는 여인의 복수와 귀환, 그리고 진정한 가문의 부활을 그린 전설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이런 이야들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가장 비참한 추락의 순간이 가장 빛나는 부활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녀가 손에 쥔 누더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아버지 박 씨는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구경꾼을 모아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지요. 박 씨의 고함은 눈발을 찢을 듯 날카로웠답니다. 소복 차림의 서아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밀려나자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뒤달아요. 그때 평생 말 수 없던 시아버지가 느릿하게 다가와 더러운 누더기 우돛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이 집에 내 몫은 그게 전부. 10년이 넘는 세월 손톱이 빠지도록 일한 며느리를 소복 차림으로 내쫓으며 조롱 섞인 자비를 베푼 시아버지. 하지만 그날 밤 폐가에서 그 옷을 열어본 서아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었고 이내 비명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지요. 과연 누더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 것을 바라겠습니다. 동지 섣달 긴 밤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문창살을 찢을 듯 울어대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지요. 마을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사람 발목이 푹푹 빠질 지경이었답니다. 이런 추운 밤에 민 진사댁 대문 앞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복 차림의 여인 하나가 눈바닥 위로 거꾸러지듯 튕겨나왔던 것입니다. 이 천하에 망하려나 우리 가문의 뼈대를 통째로 무너뜨린 요물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시어머니 윤씨가 며느리 서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아는 그대로 눈 위에 고꾸라져 얼굴부터 차가운 눈 속에 파묻었지요. 윤씨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털며 마당 구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아 빠진 보찜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에잇, 더러운 것. 내 물건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재수 없으니 몽땅 챙겨서 당장 꺼져버려라. 윤씨가 발로 보찜을 걷어 찾아 보찜은 대굴대굴 굴러 대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을 안하기들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벽집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아이고, 저것 좀 보게나. 앞에서는 요조숙녀인 척 고개를 숙이더니 뒤로는 환장할 짓을 했다지 뭐야. 참으로 무서운 세상일세. 듣자 하니 양반집 며느리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고. 얼굴값 한다더니 딱 그 꼴이구먼. 그래, 암적한 가문의 채통도 없는 년이지. 입을 가린 채 수군대는 소리가 서아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아는 얼음장 같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안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셔요. 저는 하늘의 맹세코 정절을 지켰사옵니다. 억울하사옵니다. 어머님, 제발 이 가련한 목숨을 한 번만 살펴주셔요. 서아의 열 손가락은 문바닥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억울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서아의 목청이 터져라 올려 퍼졌으나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시아버지 민 노인이었습니다. 민 노인은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마당에 모인 가솔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뭉쳐진 천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영감, 저 더러운 걸 왜 들고 나오셔요? 얼른 안으로 드십시다. 윤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민 노인이 들고 있던 것은 안방 화로 옆에 두었던 누더기 우도시였습니다. 때와 기름기가 저럭히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거지옷 같은 물건이었지요. 민 노인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내 인연한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한 년에게는 비단옷도 아깝다. 이 더러운 누더기나 걸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썩 물러가라. 민 노인이 누더기를 서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누더기 옷은 눈바닥에 엎드린 등 위를 무겁게 덮었지요. 아버님, 아버님마저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서아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 노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고개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문 옆 기둥 뒤에는 남편 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윤 씨의 펄쩍 뛰는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떨군 채 있었지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서아가 가늘게 남편을 불렀으나 민수는 더욱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 씨는 서아가 누더기를 움켜쥐는 것을 보더니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큼 걸어와 대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뭐들 하느냐? 저 요물을 내쫓았으니 당장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라. 윤 씨의 명령에 하인들이 굵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윤 씨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비릿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아는 차가운 나무 말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곧바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마을 서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을 껐지요. 아이고 추워라. 저런 꼴을 보고 있으니 내 눈이 다 시려워 못 보겠네. 여보, 우리도 어서 들어갑시다. 그러게나 말이야. 남의 집 망신 구경 그만하고 어서 갑시다. 밤은 깊고 눈발은 더 거세지니 말이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가 던져준 누더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생명줄인 양 가슴팔에 꼈지요. 이것이라도, 지아버님이 던져주신 이것이라도 있으니 산속에서 얼어 죽지는 않겠구나. 서아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산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저고리 자락이 눈에 쓸려 젖어 들어갔습니다. 선넬란 소리와 함께 서아의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사야를 가득 채웠답니다. 서아는 동상이 걸린 발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통증에 신음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핏방울이 하얀 눈 위를 붉게 수놓으며 자국을 남겼지요. 아이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어쩌다 이 모양이여. 이 꼴이 됐을고. 서아는 고갯길을 기어가다시피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명문가 여식으로 가마를 타고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했고 서아는 행복에 겨워 웃음을 지었었지요. 이고. 신부님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네 그려. 민 진사댁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먼. 저렇게 단아하고 고운 색시는 처음 보네. 민 도령은 참 장가도 잘 갔지. 그때의 축복이 지금은 비웃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서아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이럴 줄 알았다면 그 꽃가마를 탄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축복이 다 독약이었구나. 하지만 세상에 되돌릴 수 있는 일이란 없는 법이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아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구실로 서아를 종처럼 부렸지요. 매일같이 찬물에 불린 보리밥 찌꺼기만을 내주며 천대했답니다. 인제 와서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자. 이것이나 먹고 얼른 가서 마당 쓸어라. 밥찌꺼기라도 주는 걸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윤 씨가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면 서아는 무릎 꿇고 그것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엄동설 안에도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켰지요. 그 서아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흉측한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아이고, 내 손아. 그 곱던 양반집 규수 손이 이제는 나무뿌리보다 더 딱딱한 거지 손이 되었구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지요. 윤 씨는 자신의 친정 오라비인 윤 주사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서아의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강제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예, 이 비녀랑 노리게 내놓아라. 우리 집 밥 먹고 살았으면 내 물건도 다 우리 집안 것이지. 내 남동생 노름 빚 갚을 테니 잔말 말고 당장 내놔. 윤 씨가 서아의 비녀며 노리개며 반지를 모조리 빼앗아 갔지요. 서아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웠지요.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봐. 이 정숙한 척하던 며느리란 년이 몰래 외간 남자랑 정을 통했다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소?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맹세코 그런 일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셔요. 서아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윤 씨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어디서 발뺌을 하느냐? 여기 내 방구석에서 나온 이 남자 주머니는 뭐란 말이냐?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것은 윤 씨가 미리 심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윤 주사가 일부러 낡은 주머니를 서아의 방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 씨의 말만 믿고 서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애꿎은 것만 멀쩡했지. 속은 다 썩었구먼. 양반집 며느리가 저렇게 밝혀서야 되겠어? 역시 아들을 못 낳더니 정신이 딴 데로 팔린 꼴이구나. 아이고, 민진사댁 조상님이 울고 가시겠네. 서한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것이 윤 씨와 윤 주사가 꾸민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서한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 씨 할멈구, 그리고 그 못된 윤 주사, 너희가 꾸민 이 연극, 내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 내 뼛속까지 사무친 이 원한. 어찌 잊으랴.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쳤지요. 서한은 산 중턱에 다다를 무렵 버려진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석가래가 썩어 문드러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지요. 여기라도 들어가야지. 눈바닥에서 죽는 것보다야 낫겠지. 아이고, 삭신이야. 서한은 개처럼 기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구석에 쓰러진 서한은 굶주림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른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요. 물 좀 주세요. 목이 타 들어가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불추한 자식 보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구멍난 천장에서는 눈송이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서아의 파르스름해진 뺨 위에서 녹아 눈물처럼 흘러내렸지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 저 악마 같은 윤 씨 할멈구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서한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으며 짓던 악독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흩어진 지푸라기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지요. 내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를 가는 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짐승 같은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서한은 본능적으로 주변에 흩어진 걸레를 긁어 모아 몸을 가렸습니다. 한때는 단아하게 앉아 놀이개를 뜨던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흙과 피로 얼룩진 채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서한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우습구나. 참으로 우스워. 책을 읽던 손으로 흙을 파고 있다니? 이것이 정녕 내 팔자란 말이냐? 폐가 부서진 구석에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맥에 가져다 대며 절망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 자식 먼저 갑니다. 그릇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이 하얀 목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더기를 던지며 찰나에 보여주었던 눈빛이 뇌리를 스쳤지요. 분명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버님 눈빛, 그게 그냥 화난 눈빛이 아니었어. 뭔가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서한은 그릇 조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다. 죽더라도 이 수수께끼는 풀고 죽어야 하겠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폐가의 정막을 깼습니다. 서한은 기진맥진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듯 정신을 잃어갔지요. 밤이 가장 깊은 삼경이었습니다. 서한은 마지막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던져준 누더기를 온몸에 칭칭 감았습니다. 누더기는 냄새가 지독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지요. 아버님, 시아버님. 왜 저에게 이런 헝겊조각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서아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폐가를 휘감아 돌았고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서아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지요. 의식이 아스라이 사라져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평안하셔요. 서아는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고 눈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아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폐가 안을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서아는 가슴팍 느껴지는 묵직한 이물감에 눈을 떴지요. 아이고,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게냐? 저승사자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구나.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쑤시고 아픈데. 가슴팔에 이건 또 뭐란 말이냐? 온몸이 얼어붙은 듯 뻐근했지만 그래도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누더기 옷을 내려다보았지요. 시아버지가 던져준 그 누추한 옷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를 그토록 미워하시며 던져주신 이 거지 같은 옷이 그래도 제 목숨줄을 붙잡아 주었구먼요. 이것 덕분에 그 모진 추위를 견디고 살았습니다요. 서아는 누더기를 쓰다듬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옷깃 안쪽에서 뭔가 빳빳하고 단단한 것이 가슴뼈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라, 이게 무엇이냐? 우도치고는 너무 딱딱하고 뻣뻣하잖아. 옷 속에 무언가 들어있는 게 분명해.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옷깃 안감에 뭔가가 꿰매어져 있었지요. 이건 그냥 천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 소중한 것을 숨겨서 꿰매 놓으신 게야. 서아는 이빨로 누더기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는 힘이 부족했기에 이로 물어뜯는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고, 내 이빨 다 빠지겠네. 그래도 이건 꼭 뜯어봐야 해. 아버님이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닐 테니까. 실밥이 하나씩 풀려나가며 안감 속에서 두툼한 가죽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을 듯한 심정으로 가죽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구머니나,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내 눈이 삐었나? 아니면 꿈을 꾸는 게냐? 이게 정녕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 황금 어음이란 말이냐? 도성 상단에서 금처럼 통용되는 황금 어음 수십 장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팔도 강산을 호령할 수 있는 비밀 인장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음과 인장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것들이 왜 이 냄새 나는 누더기 속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냐? 이것만 있으면 집 한 채가 아니고 10채도 사겠구먼. 어음 더미 속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지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 민 노인의 친필 서신이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훔치며 서신을 읽어 내려갔지요. 서아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무사히 그곳을 벗어난 것이구나. 윤 씨와 그의 오라비 윤 주사가 나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10년 세월 동안 윤 씨 몰래 가문의 핵심 자산을 이 누더기 속에 하나씩 꿰매어 넣으며 이날을 기다려 왔노라. 너의 총명함만이 우리 가문의 시줄과 날줄을 다시 이을 수 있다. 한양 운종가의 김행수를 찾아가거라. 이 인장을 보이면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서아는 서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호통이 사실은 윤 씨의 감시망을 뚫고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위장술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아버님, 아버님이 못난 며느리.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요. 그 매정한 호통이 저를 살리려는 사랑이었구먼요. 제가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오해를 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10년 세월을 그 독한 윤씨 할멈구 옆에서 어찌 혼자 견디셨습니까요? 제가 반드시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사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요. 서아는 서신을 가슴에 꼭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윤 씨의 기세에 눌려 사는 척 연기하며 가문의 명운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왔던 것이지요. 이제 눈물은 그만 흘리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로구나. 윤 씨 할멈구야.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서아는 비장한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가 구석에 버려진 낡은 낫이 보였지요. 서아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 서아는 죽었다. 내 머리카락을 잘라 이 산천에 뿌리니 다시 태어나는 건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사는 산신의 놈뿐이다. 서아는 나드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단칼에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정성껏 빗어주시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잘려나갔지요. 서아는 남은 누더기 천으로 상투 모양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검댕을 얼굴에 발라 신색을 숨겼지요. 자, 이제 나는 남자로구나. 목소리도 굵게 내고 걸음걸이도 씩씩하게 걸어야지.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서사댁이다. 서아는 남자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폐가 밖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었습니다. 새벽 해가 산마루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서아는 멀리 내려다 보이는 민 진사댁을 향해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윤씨 할멈구야. 그리고 그 못된 윤주사 놈아. 너희가 비단 친구에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이 흙바닥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내가 돌아가는 날 너희 눈에선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모운의 맹세를 한 서아는 산 너머 한양길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민 노인이 서신에 적어준 한양 운정가의 김상단이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김행수님이라는 분, 아버님께서 믿으신 분이니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부디 이 가련한 처지를 살펴주셔야 할 텐데. 서아는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지요. 산마루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서아의 눈동자 속의 서린 복수와 재건의 불꽃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나는 이제 연약한 서아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뼛속까지 단단한 서사대인이라. 자, 한양까지 부지런히 가보자구나. 서아는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날아갔지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까마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냐, 너희도 나를 응원하는 것이냐? 그래, 고맙다. 내 앞길이 험하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서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린다고 했지요. 하지만 서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품속에는 시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윤씨, 너는 누더기를 던진 것이 시아버님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하지만 그 안의 진심을 본 것은 나였느니라. 내 탐욕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지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고 험한 고갯길을 넘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작은 마을 하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저 떡 좀 보게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참 맛있겠구먼.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는구나.
서한은 장터를 지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음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 돼, 이 어음은 아버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는 굶어 죽어도 함부로 꺼내선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서한은 배를 움켜쥐며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한은 풀뿌리를 캐먹고 눈을 녹여 물을 마시며 한양을 향해 걸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한은 큰 고갯길을 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못 걷겠구나. 아이고, 조상님, 저를 좀 도와주셔요. 여기서 쓰러지면 아버님의 원수를 못 갚습니다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정도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질 거냐? 일어나라. 서사댁, 다시 일어나란 말이다. 서한은 스스로에게 호통을 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성곽이 보였지요. 아, 저것이 꿈에 그리던 한양이로구나. 드디어 왔어. 드디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서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양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졸이 서아를 멈춰 세웠지요. 거기, 웬 꾀죄죄한 놈이냐? 어디서 온? 자냐? 저는 저기 아래 시골에서 온 장돌뱅이 행상이옵니다. 물건 좀 팔려왔습니다요. 서아는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졸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지요. 행색 보아하니 돈도 한 푼 없게 생겼구먼. 얼른 들어가거라. 길 막지 말고. 서아는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한양의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아이고, 사람 참 많기도 하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로구나. 김행수님을 찾아가서 아버님의 인장을 보여드려야지. 서아는 품속의 인장을 만지작거리며 운종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한양 거리는 시골 마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번화했습니다. 저작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요란했지요. 자, 이 비단 좀 보시게. 서역 당먼 길 건너온 명주. 비단이 단돈 몇 냥이요? 고운 색시 저고리감으로 이만한 게 없소이다. 몸에 좋고 기운 나는 약재가 여기 있소?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할 신비한 약초여. 얼른들 사가시게. 서아는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운종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이고, 사람 참 많기도 하네. 눈이 핑핑 돌 정도로구나. 자, 정신 차리자. 운종가가 어디쯤이더라? 저기 가는 어르신께 여쭤봐야겠네. 서아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어르신, 길 좀 물읍시다. 이 근처에 운종가라고 큰 상점이 줄지어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요? 운종가? 아이고, 이 사람아, 장사하려면 거길 모르면 안 되지. 저기 앞으로 쭉 가다가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휙 꺾으시게. 그러면 기와집들이 구름처럼 보일. 걸세.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복 받으실 겁니다. 서아는 알려준 대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기와집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났지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상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판에는 김상단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여기가 바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곳이로세.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웬 꾀죄죄한 젊은이가 여긴 웬일이요? 우리 상단은 큰 거래만 하는 곳이니 잔챙이는 저쪽 시장 바닥으로 가보시오. 장인 하나가 다가왔지요. 나는 김행수 어른을 뵙고 싶어서 왔소이다. 전에 들을 소식이 있으니 어서 길을 안내하시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행수님이 자네 같은 사람을 왜 만나나? 무슨 일이길래 이리 당당해? 서아는 품속에서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상인이 인장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아니, 자네가 이걸 어떻게...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안으로 기별을 넣을 테니. 장인은 허둥지둥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노인이 황급히 나왔지요. 방금 그 인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손님께서 정녕 그 육문 인장을 가지고 계신 게 맞소? 그러하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 테니 보시오. 서아가 다시 인장을 보이자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최 어르신, 이 인장이 어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보는 눈이 많습니다요. 어서. 노인은 서아를 지하 밀실로 안내했습니다. 밀실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요. 손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김행수라 하옵니다. 최 어르신과는 젊은 시절부터 목숨을 나눈 사이였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최 어르신은 안 보이시고 자네가... 김행수는 서아에게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무고하시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 모진 일을 당하셨소. 그 윤씨라는 악독한 여편네의 독살. 음모를 피해 깊은 산속에 숨어 계시옵니다. 내 그 사연을 다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이요. 서아는 그간의 일을 김행수에게 털어놓았지요. 김행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씨, 그 악독한 년, 감히 최 어르신을 해치려 하다니. 내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버님께서 믿고 보내셨으니 내 자네를 목숨 걸고 돕겠네? 김행수님, 소생이 여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는 거상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오. 나를 도와 큰 장사를 가르쳐 주시겠소? 당연하옵니다. 최 어르신이 10년 동안 우리 상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덕에 모두들 손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이제부터 도성의 돈줄을 자네 손에 쥐어주겠네? 김행수는 서아에게 도성의 상인들과 보부상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 노인이 10년간 윤씨 몰래 맺어두었던 인연들이었지요. 최 어르신의 따님이자 후계자시라고요? 아이고, 말해 무엇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도와야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모든 말씀만 하시오. 도와주셔서 고맙소이다. 내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큰 장사를 보여드리겠소. 서아는 미천으로 확보한 어음을 이용해 전국의 비단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행수의 도움으로 서역의 약재를 독점하는 대담한 거래도 성사시켰지요. 진사댁, 서역 약재를 보시오. 이걸 한양 바닥에 풀면 돈이 가만히로 굴러 들어올 것이요. 선약의 이익은 일도 아니지. 좋소. 시장에 나온 전량을 내 어음으로 사드리겠소. 물건을 쟁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한꺼번에 풀 것이니 그리 아시오. 서아의 뛰어난 안목은 상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낮에는 장터를 누비며 상인들의 생리를 꿰뚫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복식장부와 수리를 독학하며 실력을 쌓았지요. 진사댁, 저 젊은이 좀 보게나. 숫제 장부를 외우고 있잖아? 보통 내기가 아니구려. 그러게 말이요.
최 어르신께서 사람 하나는 제대로 키워보내셨소. 장권 흐름을 읽는 게 꼭 귀신 같단 말이여. 장인들은 서하를 진사댁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민 노인이 10년간 윤씨 몰래 맺어두었던 도성 상인들과 지방 보부상들이 서하의 등장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서하의 뛰어난 안목과 시아버지가 닦아 놓은 인맥이 결합하자 그녀가 손을 대는 물건마다 선약배의 이익을 남기며 도성 상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장날마다 서하의 행수 상단 앞에는 물건을 떼어가려는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진사댁님, 내 비단 100필만 먼저 떼어가게 해주시오. 돈은 여기 현찰로 딱 준비했소. 아이고, 행수님, 우리 상단엔 약재가 부족해 난립니다. 제발 그 서영 약재 좀 나눠주시오. 부탁이요. 서하는 번 돈으로 가장 먼저 억울하게 팔려간 친정 가문의 노비들을 사들였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다. 너희는 이제 남의 집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니라. 하지만 내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일으키려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가씨. 아니, 행수님.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행수님을 호위하게 싸웁니다. 노비들은 서하의 충직한 호위 세력이 되었지요. 서하는 진수라는 가명 뒤에 숨어 조정의 권력가들에게도 은밀히 자금을 대며 관가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이 돈은 백성들이 흉년에 굶주리지 않게 써주시오. 대감께서 힘써 주신다면 내 다음 거래에서도 큰 보탬을 드리리다. 허행수의 마음씨가 비단결 같구먼? 내 자네 상단이 번창하도록 적극 힘써 주마세. 한편 서하는 신복을 고향으로 보내 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복수의 때를 위해 치밀하게 그물을 짜 내려갔지요. 행수님, 고향 소식입니다요. 윤씨 할멈구가 아들놈 장가를 다시 들인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윤 주사놈이 어디서 여자를 하나 데려왔다나 봅니다. 새 며느리라. 그 탐욕스러운 윤씨가 며느리를 들인다니 재미있구나. 서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여자를 누가 소개했느냐? 윤 주사놈이 아주 대단한 집이라며 자매한테 소개했다고 하옵니다. 좋구나. 유상종이라더니 욕심쟁이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뜯어먹겠군. 그 둘이 어떤 꼴을 당할지 눈에 선하다. 두고 보자. 서하의 손은 이제 거친 흙길 대신 붓을 잡고 장부를 넘기는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한 거상의 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지요. 서하는 도성 근처에 화려한 대저택을 마련하고 내부를 조선 최고의 기물로 장식하며 신부를 완벽하게 세탁했습니다. 아이고, 장안의 소문이. 받아하오. 진사댁님 댁은 궁궐보다 더 화려하고 기물들은 서역에서 온 보물들로 가득하다 하더이다. 과찬이시여. 그저 아버님의 은혜로 꾸민 것뿐입니다. 하지만 서하의 침실 가장 깊숙한 비단함 속에는 3년 전 그날의 냄새나는 누더기 옷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요. 서하는 매일 밤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윤씨와 윤주사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장부에 적어 내려가며 칼날을 갈았습니다. 어디 보자. 하나, 소중한 폐물을 빼앗아 도박빚으로 날린 죄 2, 정숙한 며느리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워 쫓아낸 죄 3, 가문의 어른이신 아버님을 독살하려 한 죄 4, 가문의 재산을 제멋대로 탕진한 죄. 서하는 붓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씨, 윤주사, 너희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이 모든 죄값을 반드시 피눈물로 돌려주마. 이제 때가 되었다. 3년 만에 한양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선 서하는 마침내 대규모 상단 행렬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김행수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소이다.
아버님을 모셔오고 그 악독한 무리를 처할 것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내 자네의 장한 행렬을 끝까지 돕겠네. 부디 조심히 다녀오게나. 걱정 마시오. 윤 씨에게 받은 서름을 1000배의 만배로 갚아주고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것이요. 서한은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비단과 은자를 가득 실은 수레를 이끌고 향했습니다. 산마루를 넘을 때였지요. 저 멀리 민 진사댁이 보였습니다. 저기로구나. 내 피눈물을 쏟으며 쫓겨났던 저 집 윤씨 할멈구야. 내 원수가 비단 가마를 타고 돌아왔으니 목을 씻고 기다려라. 서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답니다. 서아가 떠난 후 민 진사댁에는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새 며느리를 맞이하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아이고, 이번엔 진짜 굴러온 복덩이를 얻었구먼. 저 단아한 몸가짐 좀 보게나. 저번 그 요물 같았던 영과는 차원이 다르지. 암새 며느리는 윤 주사의 소개로 들어온 투전판 남봉꾼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하늘같이 모시겠나이다. 시키실 일이 있으면 모든 말씀만 하셔요. 이 부족한 사람을 거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요. 새 며느리는 겉으로는 얌전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었지요. 윤 씨는 새 며느리가 아들을 잘 섬기는 모습에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곡간의 곡식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눈이 삐었나? 분명 어제까지 5섬이 꽉 차 있었는데 왜 3섬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냐? 여봐라. 이 고약한 놈들, 누가 곡간에 손을 댔느냐? 윤 씨가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소인들은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못 보았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요, 마님. 하인들은 억울하다며 손사래를 쳤지요. 윤 씨는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때리며 곡식을 찾으라고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새 며느리는 매일 밤 곡간의 곡식을 빼돌려 친정 오빠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빠는 곡식을 팔아 도박 자금으로 썼지요. 오라버니, 이번에도 아주 두둑하게 챙겼으니 어서 가져가요. 저 늙은 여우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눈치 안 하는 젬병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 누이 동생 수단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빼돌리구나. 노름판에 쓸 돈이 아주 든든하구만. 남매는 비릿하게 웃으며 재산을 축냈습니다. 가세는 밑 빠진 독처럼 새 나갔지요. 석 달이 지나자 곡간은 텅 비었고 집안의 기물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비녀가 어디 갔지? 내 놀이개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게냐? 아이고, 집안에 도깨비가 들었나? 왜 자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야? 윤 씨는 뒤늦게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집안의 문서까지 몰래 빼돌렸고 윤 주사와 결탁하여 토지 문서를 위조했지요. 오라버니, 여기 집 문서랑 땅 문서 다 챙겨왔소. 이제 이 늙은이들은 볼 일 없으니 어서 땅을 팔아치웁시다. 잘했다. 내 동생 역시 내 피를 제대로 물려받았구나. 이 땅만 팔면 평생 노름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 윤 주사는 위조 문서로 땅을 팔아치우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여봐라. 민 진사 댁 사람들은 다 나오라. 어서 빚을 갚지 못할까?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우리 집이 무슨 빚이 있다고? 이 난리들이야.
이 할멈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윤 주사 어른께서 이 집과 땅을 담보로 우리에게 돈을 몽땅 빌려가셨소. 여기 이 문서가 안 보여? 이제 이 집은 우리 것이니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윤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오라버니가? 내 친오라버니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아이고, 이럴 수가. 오라버니! 윤 씨는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윤 주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빚쟁이들은 기와집을 압류했고 윤 씨와 민수는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요? 배는 고프고 몸은 춥고. 아이고, 어머니, 이 못난 놈아. 나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고. 내가 그 착한 서아를 내쫓고 요물을 들였으니 이게 다 내 업보로구나. 윤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즈음 마을에는 기가 막힌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들었나? 민 진사댁 영감이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다네. 장사 지낼 돈도 없어서 감유히 대충 싸서 산에 버려졌다더라고. 참으로 기구한 인생일세. 아이고, 그 인자하시던 양반이 어쩌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세상 참 무서운 법이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민 노인은 서아가 보낸 신복들에 의해 극비리에 구출되어 서아의 보호 아래 산속 은신처에서 기운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야, 착한 우리 며느리 서아. 내 너를 믿었다. 내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어르신, 기운 차리셔요. 우리 진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 하옵니다. 그 악독한 윤 씨를 혼내주고 가문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요. 오냐?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내 눈 감기 전에 그 광경을 꼭 봐야지. 민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구걸하던 윤 씨는 고을 입구에 새로 들어선 거대한 대저택 앞에 밥을 빌려갔지요. 아이고, 나그네 지나가는 불쌍한 노인네? 밥 한 술만 주셔요.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굶어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셔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대저택 앞에 멈춰 섰지요. 수십 명의 하인들이 가마를 메고 있었고 그 뒤로는 비단과 은자를 가득 실은 수레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신가? 장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오나보구먼? 가마 꼭대기 좀 보게나 상감마마 가마보다 더 화려하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눈부신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윤 씨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깨진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것이. 아니, 저 얼굴은? 윤 씨는 뒷걸음질 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서아? 네가 정녕 서아란 말이냐? 죽지 않고 살아서 어찌 이런 차림으로 나타난 게야? 여인은 다름 아닌 서아였습니다. 3년 전 눈 내리는 밤에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서아는 윤 씨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새 행색이 참으로 처량해지셨군요. 이 좋은 저택의 밥을 빌려 오시다니 인생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윤 씨는 그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너는 어찌 이렇게 부자가 된 게냐? 산속에서 짐승밥이 되었어야 할 내가 어찌?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던져주신 그 누더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사옵니다. 그 누더기가 제 목숨줄이었거든요. 서아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지요. 아차! 그 영감이 던져준 그 지저분한 누더기. 그 속에 분명 가문의 보물이나 금사발이, 땅 문서가 들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그냥 버리게 두다니. 내 손으로 복을 걷어찼구나. 윤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서아는 하인을 시켜 동전 한 뭉치를 클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배고프실 텐데 자존심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나 주워 가시지요. 예전 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니 달게 받으셔요. 네? 네, 이놈. 감히 내년이 나를 이리 모욕하다니. 내 비록 거지가 되었어도 양반네다. 이 도둑년아. 윤 씨는 굴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저것 봐라. 저 여인이 서아 아니냐? 3년 전에 쫓겨났던 그 며느리 맞네? 세상에, 저렇게 큰 인물이 되어 돌아왔구나.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사람들은 서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윤 씨는 흙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땅, 전현이 다 훔쳐간 거야. 사또에게 가야 해. 도둑을 잡아달라고. 윤 씨는 그 길로 관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도둑년을 잡아주셔요. 우리 집안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나타나사옵니다. 윤 씨는 관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사또가 나오자 윤 씨는 엎드려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저기 저 서아라는 년이 우리 집안 가문의 보물인 황금 인장을 훔쳐 달아난 대도옵니다. 전현이 가진 저 수많은 재산이 다 우리 집안 것이옵니다.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해 주셔요.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아라.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니? 만약 저 재산을 몰수한다면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겠구먼. 게다가 윤 주사놈한테 받은 뇌물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려야겠어. 사또는 이미 윤 주사와 뇌물로 결탁한 상태였습니다. 서아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국립뿐이었지요.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출동시켜라. 저 서아라는 여인을 도둑질 혐의로 즉각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하거라. 감히 가문의 보물을 훔쳐 용서할 수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또 역시 명관이십니다요. 전현을 당장 잡아넣어 주셔요. 윤 씨는 환희에 겨워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지요. 들었나? 저 서아라는 부자가 사실은 도둑이었다더라. 역시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러게나 말이야.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라는데. 아이고, 저 아까운 재산 어쩌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서아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저택 누각에 앉아서 포졸들이 멀리서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매수해둔 포졸 한 명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지요. 흥윤 씨 할멈구,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질 준비는 되었느냐?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착착되어 가는구나. 사또, 너까지 한꺼번에 쓸어주마.
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답니다. 서슬퍼런 포졸들이 서아의 저택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여봐라. 이 도둑년, 서아는 어디 있느냐? 관아의 언명이 떨어졌으니 당장 포박을 받지 못할까? 어서 쇠고랑을 채거라. 서아, 관아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포졸들은 서아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워 관아로 앞했지요. 서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따라갔지요. 아이고, 행수님. 이게 대체 웬 일입니까요? 우리 행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끌고 가십니까요? 포졸 나리들, 제발 우리 행수님 좀 놔주셔요. 진 사댁님. 하인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염려 말 거라. 곧 돌아올 것이니. 서아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윤 씨는 사또 옆에서 연신 눈물을 짜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님, 전현 좀 보셔요. 남의 집 보물을 훔쳐다 제 것인 양 뻔뻔하게 사는 꼴 좀 보시라고요. 전현은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피를 빨아먹는 짐승이옵니다. 당장 목을 쳐서 정의를 세워주셔요. 아이고, 마님, 고생이 많으셨소.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며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지켜보시오. 전현이 우리 가문의 기둥뿌리를 뽑아 달아난 역적이옵니다. 울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겠소. 사또는 윤 씨를 달래며 서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차라리 윤 씨의 오라비 윤 주사와 이미 뇌물로 결탁한 상태였지요. 서아의 재산을 몰수하여 나누어 가질 국립뿐이었습니다. 윤 주사는 관아 안 형방 옆에 딱 붙어 서아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년의 운명도 끝이구나. 한양거상. 웃기고 자빠졌네. 오늘 내년에 다리뼈가 가루가 되는 꼴을 내가 똑똑히 봐주마. 어디 한번 버텨보려무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보겠구나. 윤 주사는 고문 도구를 하나씩 챙겨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관아 담장에 기대어 서아를 향해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 도둑년아. 네가 우리 마을 망신 다 시키는구나. 그 많은 돈이 다 남의 걸 훔친 거라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얼른 죄를 고해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년. 도둑년을 벌하시오. 남편 민수는 군중 속에서 비겁하게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엄벌을 예고하자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요. 사또님, 저 여인과 저는 이미 진작에 끊긴 사이옵니다. 저는 전현이 도둑질한 줄 꿈에도 몰랐사오니 저에게는 해를 끼치지 마소서. 저 여인과 저는 이미 남이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위엄있게 노쇠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관아는 숙연해졌지요. 천한 며느리가 가문의 인장을 훔쳐 거부가 된 것은 국법을 어긴 행위니라. 즉각 국문하겠노라. 억울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정당한 물건을 어찌 도둑질이라 하십니까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사또, 저는 억울하옵니다. 서아가 소리쳤지만 사또는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주리를 틀어라. 형졸들이 서아의 종아리에 주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주리가 조여들자 붉은 피가 버둥을 적셨지요. 하지만 서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사또와 윤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래도 자백을 안 하겠느냐?
내 입에서 내가 훔쳤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더 세게 조여라.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들어라. 저는 죽어도 죄를 지은 일이 없사옵니다. 사또님이야말로 나중에 이 일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요?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내가 인장을 훔친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더 세게 틀어라. 형졸들이 주리를 더욱 조였습니다. 서아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서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고소해라. 전현 다리가 아주 가루가 되어 버려야 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사또님, 전현이 입을 열 때까지 더 세게 하셔요. 잘했어. 잘했어. 더 세게 틀어라. 윤 씨는 더욱 잔인한 매질을 독촉했지요. 형틀 위에 묶인 서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 김상단의 장정들이 커다란 괴짝 2개를 들고 들이닥쳤지요. 멈추시오. 당장 형 집행을 멈추시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왔소이다.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잡지 마시오. 사또, 소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증거냐? 윤 주사가 앞장서서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전현이 숨겨둔 금괴 괴짝이 나타났구먼. 사또님, 저게 바로 도둑질한 재물입니다요. 얼른 열어서 만천하의 죄를 밝히시지요. 저것이 바로 도둑 맞은 금괴 괴짝이요. 윤 주사는 환희에 겨워 웃으며 괴짝 뚜껑을 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기짝에는 장부 수십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보자 얼굴빛이 묘하게 변했지요. 이것은 윤 씨와 윤 주사가 지난 10년간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윤 씨 마님이 곳간에서 쌀 10섬을 몰래 빼돌려 오라비에게 주다. 윤 주사가 가문의 비단 피를 야밤에 팔아 노름판에 던지다. 아니,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아니옵니다. 사또님. 저건 다 가짜 장부입니다. 저 도둑년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엉터리로 꾸민 것이라고요. 믿지 마십시오. 갑인년 10월, 윤 주사가 도박장에서 백냥을 탕진하다. 을묘년 9월, 윤 씨가 며느리의 금비녀를 빼앗아 팔다. 병진년 3월, 윤 씨가 곡식 5섬을 몰래 빼돌리다. 사또가 읽어 내려가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윤 씨는 안색이 창백해졌지요. 저것은 거짓이옵니다. 두 번째 괴짝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윤 씨가 사또에게 보냈던 뇌물장부와 윤 주사가 도박장에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이고, 저거 좀 보게. 사또님한테 드린 은자 100냥의 뒷거래, 땅 문서까지 적혀있네. 사또도 결국 저 못된 것들이랑 한통 속이었구먼. 조용히 해라. 이 괴짝은 당장 치워라.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가져와 관아를 어지럽히느냐? 여봐라. 당장 압수해라. 사또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께서 받으신 은자 300냥. 김상단의 장정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관아는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는 당황하여 수습하려 했지요. 이것은 누가 꾸며낸 짓이니라.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잠깐.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여기가 감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성한 관아인가? 아니면 도둑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남의 재산을 나누는 도둑소굴인가? 다들 그만 멈추지 못할까? 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 노인 아니신가? 죽었다던 민 노인께서. 윤 씨와 윤 주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이. 윤 씨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영감이 살아있다니? 윤 주사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관아문은 장정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민 노인은 천천히 국문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낯선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사또, 자네 얼굴색이 아주 흑빛이구먼. 도성 사원부에서 나오신 이분들께 자네의 그 훌륭한 치적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게나. 내 낱낱이 지켜봐 줄 터이니. 저분들은 사또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도성 사원부의 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서하는 주리에 묶인 채로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민 노인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생이 많았구나. 그리고는 사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관아는 숙연해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민 노인에게 쏠렸답니다. 민 노인은 관아 한가운데 서서 사원부 관리에게 문서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나리, 이 문서를 좀 봐주시오. 이건 3년 전 직접 내 손으로 며느리에게 누더기 옷을 던지며 그 속에 몰래 숨겨주었던 재산 공증 문서이옵시다. 내 필체와 인장이 찍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오. 사원부 관리는 문서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틀림없는 문서로소이다. 도장과 필체가 모두 진본이옵니다. 민 노인은 이어서 품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하나 더 있소이다. 이건 저 윤씨 여편네가 늙은 서방인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탄 미음을 먹이려 했던 명백한 증거요. 아이고, 영감. 그게 무슨 망발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시오? 사람 잡지 마소. 윤씨가 펄쩍 뛰며 소리쳤지만 민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병신년 6월 열흘. 내년이 미음 그릇에 부자초라는 독초를 듬뿍 섞어 넣은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그때 냄새를 맡고 죽은 척하며 그 미음을 따로 챙겨두었지. 여봐라. 그때 그릇을 가져오라. 민 노인은 당시 미음을 담았던 그릇을 하인에게서 받아 사원부 관리에게 보였습니다. 이 그릇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조사해 보시오. 분명 독초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옵니다. 사원부 관리는 그릇을 받아 냄새를 맡았지요. 과연 부자초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난 몰라요. 난 절대로 그런 짓 안 했단 말이에요. 영감이 노망나서 나를 모함하는 거요. 민 노인은 윤 주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윤 주사 놈을 보시오. 저놈은 가문의 재산을 노름판에서 탕진한 것도 모자라 감히 나라의 법을 비웃으며 위조 문서를 만들어 우리 땅을 제멋대로 팔아치웠소이다. 이보시오, 영감님. 증거도 없이 사람 도둑놈으로 몰지 마시오.
내가 판 땅은 다 정당한 문서로 판 것이여. 윤 주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민 노인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지요. 네 이놈. 여기 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 진짜 토지 문서이고 내 놈이 내놓은 건 가짜 도장을 찍어 만든 엉터리 문서다. 이 두 놈을 대조해 보시면 금방 탄로가 날 것이옵니다. 사원부 관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도장의 크기가 다르고 필체도 아주 조잡하고 이것은 명백한 위조로소이다. 관아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날까봐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사원부 관리는 사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또, 그대는 고을의 부모라는 자가 어찌하여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방치했단 말이요? 아니, 혹시 그대도 저 윤씨 일가와 한통속이 되어 이 일에 끼어든 것 아니요? 아닙니다요. 나리. 소인는 그저 법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요. 저들이 내민 문서가 진짜인 줄 알았지.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요? 사또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사원부 관리는 이미 눈치를 챘지요. 저 괴짝에 있던 뇌물 장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김상단의 장정의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년 10월 보름, 사또에게 은자 100냥을 바치다. 무술년 2월 초하루, 사또에게 은자 200냥을 전하다. 기해년 8월 추석날, 사또에게 은자 300냥을 뇌물로 주다. 사또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원부 관리는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당장 저 부패한 사또의 관복을 벗겨라. 그리고 가문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려 한 윤씨와 윤주사를 즉각 체포하여 오라세를 채워라.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몰라 했지만 사원부의 시퍼런 권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사또의 관복을 거칠게 벗기고 윤씨와 윤주사를 붙잡았지요. 아이고, 사또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준 돈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하시오? 억울합니다요. 억울해. 윤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원부 관리는 서아에게 묶인 주리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어라. 주리가 풀리자 서아는 피 흘리는 다리로 기어 시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이제야 아버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요? 민 노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냐, 고생 많았다, 서아야. 내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가문을 지켜주었으니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진작에 저 악마들 손에 망했을 것이니라. 참으로 장하구나. 아버님, 제가 부족하여 아버님을 더 빨리 모시지 못했사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윤씨는 포박당한 채로 서아의 가랑이를 붙들려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가 눈이 삐어 그랬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너는 착하지 않느냐? 제발. 하지만 포졸들이 윤씨를 짐짝처럼 끌어냈지요. 남편 민수는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자 부들부들 떨며 서아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부인, 내 부인,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그랬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찍어대며 석고대죄했지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서아는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었지요. 민수씨, 서아는 민수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 눈 내리는 밤, 아내가 소복 차림으로 쫓겨날 때 기둥 뒤에 숨어 있었소.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 눈치만 보던 당신의 그 뒷모습을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여. 당신이 정령 산남대장부라 할 수 있겠소? 민수는 더욱 슬피 울었지요. 하지만 서아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하오나, 가문의 명맥을 생각하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당신에게도 한 번은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예전처럼 놀고 먹을 생각은 마시오. 상단의 가장 낮은 짐꾼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알겠소? 고맙소이다, 부인. 정말 고맙소이다. 내 이제부터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며 속죄하겠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서아는 윤 씨를 향해 차갑게 읊조렸지요. 윤 씨 할멈구야. 시아버님이 나에게 던진 건 냄새나는 누더기였지만 그 안에 진심을 본 건 나였느니라. 너는 끝까지 탐욕에 눈이 멀어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윤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복을 걷어찼구나. 윤 씨는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원부 관리는 판결을 내렸지요. 윤 씨와 윤 주사는 독살 음모와 가산 탕진, 위조 문서 작성의 죄를 물어 전라도 끝단의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그리고 부패한 사또는 관직을 삭탈하고 엄중히 아파요. 죄값을 묻겠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 팔자야. 윤 씨와 윤 주사의 비명이 관아에 올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고 서아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지요. 아이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네? 진 사댁님, 아니 효부마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참으로 대단한 효부로소이다. 나라에서 상을 내려야 해. 서아는 고문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 노인은 며느리를 부축하며 관아를 나섰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관아 마당에 피는 씻겨 내려갔고 서아의 명예는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시아버지를 자신의 화려한 가마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고생 끝났사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오냐,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졌구나. 내 덕에 가문의 대문이 다시 활짝 열렸구나. 가마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쪽에 늘어서 서아와 민 노인에게 환호를 보냈지요. 만세, 만세. 민 어르신 만세. 서아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눈 내리는 밤에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그 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영광의 귀환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국 해냈사옵니다. 그래, 내가 다 해냈구나. 우리 가문의 보물은 누더기 속거움이 아니라 바로 너였느니라. 민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마는 천천히 저택을 향해 나아갔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고 따뜻하게 비추었답니다. 윤 씨와 윤 주사는 전라도 끝단의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를 건너 도착한 섬은 척박하기 그지 없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사방이 바다뿐인 이 끔찍한 곳에서 나보고 살란 말이냐? 이놈의 포졸. 나는 양반 마님이야. 사람을 어떻게 이런 데로 쳐넣어 두냐? 윤 씨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며 고된 노역에 시달렸지요. 한때는 양반집 안주인이었던 윤 씨는 이제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바닷가에서 소금을 굽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금 가만히 일을 져야 하다니. 서아 그년이 나를 이리 만들었어. 아이고,
분해라. 윤 주사는 무거운 돌을 날라다가 허리를 다쳐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지요. 아이고, 누님, 원망하면 뭐하겠소? 내 다리야 모양 요꼴이 됐으니 이제 도망도 못하게 생겼구려. 이게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인가 보.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병들어 쇠약해졌고 결국 섬 한 구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지요. 한편 남편 민수는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서아가 준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나는 죄인이여. 부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야. 이제부터는 이름만 남편이 아니라 상단의 가장 낮은 짐꾼으로 살며 내 죄를 씻겠소. 민수는 집안 상단의 가장 천한 짐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한양 거리를 누웠지요. 짐이 무겁구나. 하지만 이 무게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무겁겠느냐? 부인, 내가 땀 흘려 일하며 지켜볼 것이여. 운종가까지 쉬지 않고 가리라.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쓰러질 뻔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지요. 서아는 민수의 노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먼. 기둥 뒤에 숨던 겁쟁이가 이제는 제 발로 땀 흘려 걷고 있으니 변하고 있는 게로구나. 서아는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민수에게 조금씩 기회를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수에게 장부를 다루는 일을 맡겼고 2년이 지나자 상단의 실무를 맡겼지요. 민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도 비겁하게 숨지도 않았습니다. 부인, 저를 다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오. 내 평생 부인의 발치라도 디드며 살겠소. 민수는 서아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서아는 시아버지를 저택의 가장 상석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손수지은 진지를 정성껏 놀렸지요. 아버님, 밤새 편안하셨사옵니까? 여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따끈한 미음을 새로 끓여왔사오니 어서 드시옵소서. 오냐, 고맙구나, 서아야. 네가 차려준 밥상 덕분에 내가 이 늙은 나이에도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참으로 고마운 며느리로다. 민 노인은 며느리의 효심에 늘 감동했습니다. 서아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진작 망했을 것이니라. 내가 우리 집의 복덩이고 우리 가문을 살린 기둥이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그 누더기 보따리가 없었다면 소녀는 이미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다 아버님 덕분이지요. 서아는 쫓겨나던 날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보관하기 위해 저택 정중앙에 보온각이라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누더기는 비단함에 정성껏 담아 보온각 가장 높은 곳에 모셨지요. 여봐라. 이 누더기는 우리 가문의 어보이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니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매일같이 먼지를 털고 소중히 모셔라. 이 마님.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가문의 보물로 소중히 지키겠나이다. 하인들은 말했습니다. 서아의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전국 8도에 지점을 두었고 서역과의 무역로도 개척했지요. 하지만 서아는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전국에 구율소를 세우고 쌀과 옷을 나눠주었지요. 아이고, 진 사댁님이 또 살림을 푸셨다네. 저분은 전생의 천사였을 거야. 우리 같은 불쌍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니 말이네.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시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보다 더 고우시지.
백성들은 서아를 칭송했습니다. 매년 동지 섣달이 되면 서아는 자신이 쫓겨났던 그 산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에게 우도백벌을 돌리는 선행을 잊지 않았지요.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내시게나. 추운 겨울에 떨지 말고 배 골치 말라고 쌀도 조금 챙겨왔으니 어서 가져가게나. 아이고, 마님. 고맙사옵니다. 덕분에 우리 자식들이 이번 겨울 안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복 받으실 겁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 진사댁을 지날 때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글고를 가슴에 새기며 자식들을 교육했지요. 얘야, 똑똑히 보거라. 서아 마님처럼 정직하고 효성스러워야 나중에 하늘이 돕는 법이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윤씨 할멈구처럼 망하는 게야. 아버지. 저도 서아 마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은 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 노인은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 속에 천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아야, 내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참으로 좋은 인생이었다. 민 노인은 병상에 누워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금 더 저희 곁에 계셔 주셔야지요. 아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느니라. 네가 우리 며느리로 와 주어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민 노인은 가문의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서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제 내가 명실상부한 이 가문의 주인이니라. 우리 집안을 잘 부탁한다.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민 노인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지요.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와 민 노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참으로 해악이 있으신 분이셨소. 누더기 속에 보물을 숨겨 며느리를 살리셨으니 말이요. 그 해악으로 서아님을 믿으셨으니 결국 가문이 이렇게 번창한 것 아니겠소? 서아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산소를 찾아 제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문을 잘 지키겠사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심을 잊지 않고 살겠나이다. 민수도 장인의 상을 치르며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지요. 부인. 내 지난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당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다. 서아는 민수의 진심을 알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문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았지요. 민수씨, 이번 평양 거래는 당신이 책임지고 맡아보시오. 이제는 당신을 믿어보리다. 알겠소이다, 부인. 내 목숨을 걸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고 오겠소. 세월이 흘러 서아의 머리에도 서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검소한 오지밥색 저고리 차림으로 상인들의 존경을 받는 거장으로 남았지요. 진 사댁님께서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지. 저런 분이 진짜 큰 장사꾼이야. 참으로 본받을 분이로소. 겉은 검소해도 속은 황금보다 더 빛나는 분이지. 이 이야기는 정기수의 입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지요. 보시오들, 누더기 속의 진실을 본 여인 이야기를 아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시아버지만은 그 며느리를 믿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요. 들어봤지?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라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 좀 해줘야겠어. 서아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나이였지요.
서아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벨에 가옵니다. 우리 가문 잘 지켰지요? 수천 명의 보부상과 백성들이 서아의 운고 행렬 뒤를 따르며 통곡했습니다. 마님. 아이고, 우리 마님. 우리 같은 백성들을 누가 또 챙겨준단 말입니까? 은인이시여,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옵소서. 그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서아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누더기 속의 진실을 발견하고 가문의 빛을 다시 세운 여인. 달 밝은 밤이면 보은각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소원을 빌었지요. 서아 마님, 저도 마님처럼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해 주소서. 보은각의 누더기는 여전히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지극하면 통한다는 망고의 진리를 남기며 누더기 며느리 서아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서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누더기 한 벌에 담긴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본 며느리는 가문을 일으켜 세웠고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극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가짐은 반드시 한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일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일을 베푼 자에게는 복이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아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본분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정성은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